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근 리플 관련돼서 나온 뉴스들, 소식들도 함께 보면서 살펴볼 겁니다. 당연히 소송 이슈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뉴스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리플이 과거의 지지선을 되찾을 수 있을까? 0.55달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이 0.55달러가 리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현재 리플은 피보나치 50% 되돌림선이 0.55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려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0.55달러, 여기가 추가 상승세를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나와 있고 그 위에 0.59달러가 피보나치의 61.8 되돌림선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도 돌파하게 되면 더 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최근 차트의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점과 이 밑에 이때가 저점이죠. 여기 저점으로 맞춰서 최근까지 이어서 설정해 보면 자, 이 초록색 중간에 있는 라인이 아까 피보나치 되돌림의 50% 0.5 라인이고요. 그 위에 있는 618 라인, 61.8 라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0.5 라인이 800원 정도고 618 라인이 한화로는 850원 정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선들을 돌파하는 게 추후 상승력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 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상승력을 보여줬을 때 올라갔지만 이게 실망감에 전부 윗꼬리로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의 저항을 받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야지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의 50% 라인인 8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윗꼬리가 남게 된 데에는 확실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항소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SEC가 항소 이유서를 결국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번 달 초에 제출한 거는 항소 통지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식 항소가 바로 신청됐던 게 아니라 항소 통지서만 제출하고 14일의 시간을 벌어놓고 이 안에 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폼 C라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어떤 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지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최근에 제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소 이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자, 첫 번째로는 XRP의 이 프로그래밍 판매 이걸 방조했다라는 걸 리플에게 적용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혐의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직원들에게 XRP를 분배한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한 거죠. 자, 그 말은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와 XRP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걸 지금 항소하는 거고요. 여기서 들어있지 않은 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거는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이 판결은 뒤집을 생각이 없고 사실상 이것들은 이전에 1심에서 작년부터 주장해오던 걸 반복하는 형식적인 항소가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소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출된 날짜입니다. 10월 2일 날 제출했고 10월 4일 날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아까 14일의 시간을 벌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16일이냐 18일이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었고요. 결국에 맞는 건 16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SEC가 이걸 늦게 제출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리플의 홀더들은 기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에서 당연히 이걸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절차적 문제로서 기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SEC 주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이 이유로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수가 또 여전히 남아있다 때문에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기각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리플의 CEO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증시 상장, 이게 IPO입니다. 한동안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강력한 재정 상태가 지금 리플은 뒷받침돼 있고 SEC와 아직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PO, 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송이 해결돼야 된다. 이 부분이 서행돼야지 IPO가 가능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IPO라는 건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끌어모으죠? 투자를 받아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IPO에 상장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대형 기관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본을 끌어오는 건데요. 리플은 이미 지금 강력한 재정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게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형 기업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해결돼야지 IPO가 진행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전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IPO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가져갔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기업들을 상대로 비공개 미팅을 가졌었고요.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준비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공고로서 뽑는다라고 올라온 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다음 달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요.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된 첫날, 임기 첫날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게리 갠슬러가 교체가 되게 되고 지금 하마평에 나오고 있는 그 다음 SEC 위원장은 로빈후드에서 근무했던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서 근무했던 인물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잘 알려진 암호화폐 지지자고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SEC 위원장도 암호화폐 기업 출신으로 만약에 꾸려지게 되면 암호화폐 기업들의 유리한 쪽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SEC 위원장이 교체되면 이 소송도 SEC 자체에서 취하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송이 마무리가 빠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IPO도 당연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미 총 발행량의 99%가 민팅이 됐고 규제 기관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발표했던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도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로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수탁 서비스가 연관이 된 게 바로 RWA라는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가장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플 개별적으로 봐도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 사이클에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여럿 가지고 있다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시장 상황도 당연히 함께 긍정적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추가로 나올 거고요. 시장은 당연히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미 대선도 아까는 트럼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는 호재일 거고요. 해리스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의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겠죠. 해리스도 최근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 그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데에 영향을 줬던 이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항상 호재로 작용했었습니다. 대선이 있던 해의 4분기에는 항상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이 팩트죠. 여기에 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됐죠. 올해 4월 달에 적용이 된 거고 이게 적용되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지지라인 만드는 이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 이후에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 반감기들 2016년과 2020년도를 역사적인 반복된 사이클을 봤을 때 올해 4분기에 이 상승력이 시작될 거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도 우리가 글로벌적인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는 점도 리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에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충분히 이 저항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줄 수 있겠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변수,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절대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런 차트를 보면서 또 소식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맞게 관망해야 될 때는 관망하고 또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는 놓치지 않고 신규든 추가든 그런 타점을 잘 잡으면서 들어가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추후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